네, 오늘 이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지영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간다 했던 5G 2023년 전망은 맑음입니다. 그동안 상승 재료는 충분했지만 5G 관련주들 꽤 부진했었는데요.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승 트리거가 된 걸까요? 어제 장에서도 좀 흐름을 약세장 속에서도 견조했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가 나온 게 지난달이고 그다음에 발표는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7일 날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 건가요? 네,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는 11월에 나왔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국문으로 번역해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무선통신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5G 가입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5G 가입 건수는 올해 말까지 10억 건을, 2028년 말까지는 50억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모바일 가입자의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LTE 가입 건수가 10억 건을 돌파하는데 6년이 걸린 반면에 5G는 2년 더 빠르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중국이 5G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4G보다 가격을 낮춰서 적시에 여러 공급업체에 기기를 제공하면서 5G가 빠르게 확장됐다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5G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돼 올해 말까지는 5G 비중이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기능을 갖춘 5G 기기가 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좋았는데요. 올해 3분기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2분기 이익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3분기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상장한 네트워크 장비 업체 중 이 상위 11개사의 합산 매출액이 8,134억 원, 연결 영업이익이 722억 원으로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올해 4분기에는 3분기에 이익 급증을 나타낸 업체들의 실적 호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또 2023년 상반기에는 국내 대다수의 업체들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를 꼽아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의 3에서 4GHz 대역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고주파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의미 있는 수주 성과가 다수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사들의 3.5GHz 대역 장비 발주가 결국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매출로 이어지는 양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일본의 5G 장비 국산화 정책입니다. 이 정책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 하반기 인도 주파수 경매 이후 내년 3GHz 대역 투자의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인도는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한 세계 2위 규모의 국가죠. 초대형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라는 점에서 인도 시장의 5G 개화는 이 이동통신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에서는 5G 투자가 이제 본격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국내는 어떤가요? 네, 얼마 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1위 이동통신 사업자죠. 이 NTT 도코모에 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소식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수주만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활약하는 시장은 일본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DC 네트워크와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고요. 2020년에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무려 7조 9천억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장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 장비는 이 회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으로 꼽히고 있죠.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라며 그만큼 이동통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의 매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조금 주춤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2021년을 거쳐서 2022년도 올해에도 이 사업부의 매출은 좋았는데요. 내년인 2023년도에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 어떤 기업이 꼽힙니까? 네, 대표적인 5G 장비주 솔리드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솔리드의 주력 제품은 중계기입니다. 관련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DAS, 즉 광중계기가 되겠는데요. 솔리드는 글로벌 탑3의 중계기 기업으로 통신사업자의 설비 투자의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다스 장비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솔리드의 글로벌 점유율은 약 7%로 전 세계 3위
상위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다스 시장 규모는 2021년 87억 달러에서 2027년 12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6.5%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점유율까지 높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실적 호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의 수주나 공급 협상 상황을 감안하면 2022년 하반기는 물론이고 2023년까지 실적 급증 양상은 유력해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국 런던의 지하철 공사 관련 매출과 더불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오픈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SKT와 KT로의 5G 중계기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 통신 장비주 그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솔리드의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는 만큼 제시된 목표 주가는 계속 15,000원 선에서 동일합니다만 주가는 그에 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호재에 반응하지 않고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악재에 갇혀서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만큼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또 5G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들면서 솔리드의 주가 어제 좀 강하게 올랐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폭 키워가면서 현재는 4%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6,19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지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